지난해 말 유통량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위믹스 사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위믹스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인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정 기자, 이 위믹스 참 말이 많습니다. 이번에는 이 위믹스가 특정금융정보법, 이른바 이 특금법 위반한 것 아니냐, 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위믹스가 특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민원이 금융당국에 제기된 겁니다. 민원을 제기한 건 검사 출신의 예자선 변호사인데요. 이 예자선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비롯해서 이 주요 보험사나 카카오페이 이런 금융기업에서도 15년 이상 근무한 이런 금융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. 이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3.0의 서비스가 이 가상자산 거래업에 해당하지만 위믹스 측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.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국내법을 한번 살펴보면요. 이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교환, 알선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만일에 특금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이걸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. 또한 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위메이드 입장에서 만약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면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위믹스의 어떤 점이 문제인 겁니까? 네, 위믹스 3.0 중에서 이 디파이 같은 서비스가 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사업 영역에 해당한다.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디파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라는 의미로 이 코인을 맡기고 이 이자와 같은 보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담보로 이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받거나 이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 위믹스는 이 지난달에 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. 근데 이후에도 이 지난달 디파이, NFT 거래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 위코노미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방금 이 민원을 제기했던 이 예자선 변호사는 이 특금법 기준에 따라서 한번 본다면 이 위믹스가 거래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.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디파이는 결국 코인을 넣고 코인을 받는 거니까 거래되거든요. 교환이 되고 플랫폼은 거래소라 볼 수 있고 당연히 거래업자죠. 이제 특금법상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수수료 이익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아가는 코인이 자기 발행한 거고 플러스 디파이 상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어요. 그럼 완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모든 기준에서 봤을 때 거래업자가 되죠. 그렇다면 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왜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까? 네,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위메이드 측에 문의를 해봤습니다. 예.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 위메이드는 관련 법과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. 뭐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제시를 했습니다. 현재 금융당국의 신고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면요. 단순 매수나 매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래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일부 플랫폼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.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거래소들은 중앙화 거래소죠.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거래를 중개해 주니까요. 하지만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거를 중간에서 중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. 이런 내용인데요. 하지만 이 민원인은 이 거래 알선까지도 사실 이 거래업자의 기준에 포함이 되는 만큼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.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알선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면요. 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중개보다 넓은 개념입니다. 그래서 광고나 이런 정보 제공을 포함해서 이렇게 거래 플랫폼이 되는 경우도 전부 알선으로 보고 있다.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또 이 직접적으로 이 디파이 같은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 기준을 넘은 것이다.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네, 결국엔 이 위메이드가 이 가상자산 사업자냐 아니냐 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것 같은데 이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민원이 제기된 건 사실 지난 11월 초입니다. 근데 이 이후에 이 금융당국은 약 한 달여 만에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제시했거든요. 다만 이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고요. 또 위메이드가 숨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을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이 당국이 사실상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, 민원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대응이 실망스럽다면서 이 시장 질서를 위해선 당국이 기준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
왜냐하면 이 당장 문제를 제기한 건 이 위믹스지만 사실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국이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, 이런 내용인데요. 이 부분도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막 심하게 튀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사인을 팍 주면은 이런 시장은 이제 시장에 사인이 되고 사업자들도 조심을 하게 돼요. 대표적인 것들을 해주는 게 이런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 취지상 더 맞는 단속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. 네, 오늘은 이 특검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는 위믹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